네, 좋습니다. 12강, 2025년 1월 2일이네요. 12강. 저번 시간에 좀 설명을 살짝 하다 말았는데, 삼사격 지배전치사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과 이제 나갔었죠. 5과에서 본문 조금만 읽고, 그, 저희가 확인을 했었던 게, 그 삼사격 지배, 동사는 이미 여러 번 봤었기 때문에 그 동사와 불규칙 동사의 변화형들을 미리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했었죠. 그래서 3번과 5번 풀 수 있으면 풀어와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X자를 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시켜볼 테니까 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연아님 3-1번 답을 넣어서 읽고 해석해 주실까요? Die Wohnung gefällt mir gar nicht. 네. nicht. 해석도 지금 사는 곳은? 네.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죠. Die Wohnung gefällt mir gar nicht. 해서 gar는요, nicht 이 부정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gefallen 동사가 저희가 제 말하는 식으로 반작용 동사랬죠. 일종의 그 어떤 사물이 오히려 우리가 뭐뭐를 능동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라는 건 사실 상당히 수동적인 면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누가 때리니까 화가 나지 왜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집이 예쁘니까 그 집이 나의 마음에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삼격으로 어떤 그 대상 이해나 관심의 삼격이라고 했었죠. 이게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 내 마음에 근데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거였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그 저기 고승현님 한번 해줘 아, 보실까요? 저 X자 치는 걸 잘 알겠습니다.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저기 김소정님 해볼까요? 2번이요. 네네네. Sie lesen ein Buch. 네, 해석하면 어떻게 당신은, 될까요? 당신은 책을 읽는다. 그렇죠. C로 하면 Sie lesen ein Buch 하면 당신은 책을 읽는다. 혹은 당신들은 책을 읽는다. 혹은 그녀 혹은 그들이 책을 읽는다가 되고 Sie liest ein Buch도 여기서 뭐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녀는 책을 읽는다가 되겠죠. 그 다음 장지은님 해주실까요? 네, Er hilft mir beim Umzug. 네. 그는 내가 이사하는 걸 돕는다. 네, 그죠. 저희가 이 컨비네이션으로 봐야 되는 거죠. help는 동사는 help은 다음에 사람을 삼격으로 받고 그 다음에 뭐 그 해당하는 일을 by 다음에 삼격으로 받아서 이러이러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였었죠. 그래서 er hilft mir 그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 뭐 하는 데 있어서 beim Umzug umzug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cn 동사의 명사형이 츠쿠가 되거든요. cn이 잡아당기다, 이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um이 우리가 umlaut 이거 umlaut라고 소리 변형 기호 있죠? 이거 요거 할 때. 이 umlaut 같은 것처럼 um이 영어의 그 영어라고 할 수도 없죠. 라틴어의 그 서클 그리다 할 때 뭐 서컴플렉스인가 뭐 이런 것들 앞에 접두사로 붙일 때 그것도 동그라다라는 게 직선을 곡선으로 바꾸고 변화시킨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um이 전치사로도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umziehen 하면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 라고 해서 umziehen이라고 하면은 이사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명사가 되어 umzug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by 다음에 삼격 써줘야 되니까 by는요, by, them이 합쳐서 by이 온 거고요. 그래서 by 다음에 der des dem umzug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지. 근데 이사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네, 심보예님 해볼까요? Sie essen kein Fleisch. 네,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죠? 네. CSN 혹은 여기도 이스트가 될 수 있겠죠. CSN kind flesh 하면 당신 혹은 당신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혹은 C eat kind flesh 하면 그녀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해서 그리고 이때
나온 카인이 니트와 다르게 명사 부정할 때 쓰는 카인이라고 했었죠. 왜 쓰냐? 그 명사 부정이라는 것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 왜 명사를 부정하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냥 내가 안 먹는 고기가 따로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먹는다고 했을 때 이 고기의 존재 자체가 이제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애초에 부정관사로 도입됐던 그 목적어를 이제 부정할 경우 이렇게 카인이 보통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sie ist nicht ein Fleisch 이런 식이 아니고 sie ist kein Fleisch 네, 이렇게 온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좋고요. 네, 그다음 이어서 박지우 씨 해볼까요? Wie sieht sie heute aus? 박지우 씨 좀 크게 말해볼래요? 저한테 전혀 안 들리는데요. 아, 네. Wie sieht sie heute aus? 그죠? wie 여기도 sehen sie 혹은 wie sieht sie 이것도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뜻은 어떻게 되죠? 어, 그녀는 오늘 어떻게 보이나요? 그죠? 여기 동사가 뭔지 알았어야 되죠. 아우센이 어떠한 외관으로 보이다, 어떻게 생기다, 어떤 식으로 느낌을 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우센이 분리동사이기 때문에 아우스가 뒤로 빠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녀들은 혹은 소문자니까 당신은 될 수 없겠죠. 혹은 그녀는 오늘 어떠니, 어떤 모습이니 그렇게 해서 3번 문제없이 잘 거 확인했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 이어서 5번 볼까요, 그러면? 네, 5번은 그 다음 이어서 규범님 지금 할 수 있나요? 이동 중이어서 안 되나요? 규범님은 뭐, 안 되는 걸로 하고 다시 올라가세요. 그러면 다시 누가 했었지? 네. 조연아님 5-1번 해볼까요? 민호족 eine Wohnung. 민호는 어떤 집을 찾고 있다. 그죠? 집을 하나 찾고 있다라고 해서 보능을 여성 단수 사격으로 썼기 때문에 아직 규정되지 않은 집이었으니까 당연히 부정관사 여성 단수 사격해서 아이네가 왔고요. 그 다음 또 이어서 김소정님 해볼까요? Mein Bruder hilft mir bei der Hausaufgabe. 네, 아까 말했던 컨비네이션이랑 똑같죠. 헬펜 동사는 삼격으로 사람 받고 그다음 바이 다음에 삼격 받고. 그래서 바이 다음에 삼격이 숙제하는 데 있어서 숙제에 있어서 나의 남자 형제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 그렇게 되겠고요. 좋습니다. 그다음 신보혜님 해볼까요? Der Film gefällt ihm ja nicht. 네. 그 영화가 그에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죠. Der Film gefällt ihm gar nicht. 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반작용 동사에서 gefallen 동사 사람은 삼격으로 써줘야 되니까 저희 인칭대명사 다 외워놨어야 되죠. 이제는 에어, 사이너, 인 그렇게 알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4번 장진 씨 해줄까요? Ich liebe dich. 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죠? Ich liebe dich. 마찬가지로 du deine dir dich. live는 저희가 배웠듯이 사격 지배동사로서 뭐뭐를 사랑하다니까. 그거에 맞춰서 dich가 왔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한 것들 복습은 문제없이 끝난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시 이어서 본문 보다가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이 삼사격 그 지배 전치사 나오면은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앞서서 이 본문 다시 처음부터 같이 읽으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Lektion 5. Meine Wohnung. 네, 따라 읽어주시죠. Lektion 5. 또 Meine Wohnung. 그죠? 제5가 나의 집. 집은 여성 단수 일격으로 썼고 그렇기 때문에 mine까지가 소유 형용사 기본형인데 소유 형용사는 부정관사류 한정사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관사와 마찬가지로 이걸 여성 1, 2, 3, 4격 변하려면 마이네, 마이너, 마이너, 마이네가 되니까 그 1격으로 마이네, 보누니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 들어보죠. Dialog. Minho sucht eine Wohnung. 네, 읽어주시죠. Dialog. Minho sucht eine Minho sucht eine Wohnung. eine Wohnung. 그죠? 그래서 민호는 찾는다 집을 하나. 수흐는 사격 지배 동사니까 뒤에 사격 목적 온 건 이제 당연하고요. 그다음 Hanna hilft ihm bei der Wohnungssuche. 네, Anna hilft 하나 Anna hilft ihm Hanna bei hilft der ihm bei der Wohnungssuche. Wohnungssuche. 아까 배웠던 것처럼 help은 불규칙 동사에서 hilft가 된 거는 불규칙 동사 변화 확인해야 될 거고 help은 삼격 바의 삼격이겠죠. 그래서 한나는 그에게 Wohnungssuche, 집 찾기에 있어 도움을 준다. 가 될 거예요. 그다음 Er trifft den Vermieter. Er tippt Er trifft den Der Vermieter. 그래서 그는 treffen 동사는 사격 지배 동사로 뭐뭐와 맞닥뜨리다, 마주치다, 만나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이때 그는 당연히 뭐 문맥상 민호가 되겠죠. 민호는 den 그 Vermieter, 미테가 우리가 집세였었죠. 그러니까 Vermieter 하면은 집을 내주는 그 사람에서 그 집주인하고 만난다. 그다음 Später beschreibt er Hanna die Wohnung. 네, Später beschreibt Hanna die er Wohnung. Hanna die Wohnung. Hanna die Wohnung. 그래서 슈페터 조금 있다가 그런 이후 잠시 뒤에 이 schreiben 하면은 schreiben 동사가 애초에 schreiben 이 schreiben 동사 자체가 삼격 사격해서 누군가에게 뭐뭐를 써주다 라고 뜻이었으면 beschreiben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묘사하다, 기술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가 민호가 한나가 그러니까 삼격으로 왔다라는 거 저희 인식해야 된다고 했었죠. 한나가 민호에게 왜냐 사격은 이 뒤에 디보능이니까 그 집을 묘사한다. 그러니까 집이 어떤지를 이제 말해준다라고 해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Wie gefällt dir die Wohnung? 네, Wie gefällt dir die Wohnung? 저희 아까 배운 만족하다, 마음에 들다 할 때 gefällt dir 너에게는 die Wohnung 그 집이 wie 어떤 방식으로 좋은지 나쁜지 얼마나 어떤지 그 집이 너에게는 어떻게 마음에 내려앉았니? 그러니까 그 집이 너한테는 어떻디?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다음 Sie gefällt mir sehr gut. 네, Die gefällt mir Sie sehr gefällt mir sehr gut. 그죠? C가 그래서 저희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주격 인칭 대명사로 C라고 했을 때 C는 그녀만이 아니고 여성 명사도 다 받아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물마저. 그러니까 이때 C는 die Wohnung을 받아주는 거겠죠. 그녀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여성 명사는.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그 문법적 성은 생물학적 성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명사는 나에게 아주 좋게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Sie ist sauber und relativ groß. 네, Sie ist sauber Sie und ist sauber und relativ groß. relativ groß. 그래서 그 여성 명사는 여전히 이어서 그 집을 말하는 거죠. 집은 is sauber, 깨끗하고 뭐 이렇게 형용사를 서술어로서 이렇게 써줄 때 아예 명사랑 붙여서 쓰지 않을 때 그냥 이 앞에 주어가 여성 단수라고 해서 사우버를 거기에 성수일치 해주지 않는다고 했었죠. 왜냐면 저희 스페인어나 뭐 프랑스어나 이태리어는 이런 상태에서도 성수를 일치시켜주거든요. 근데 스페인어랑 달리 독일어는 바로 옆에 붙여서 관형사처럼 쓸 때를 빼고는 뭐 관형사는 한국어 문법에서 쓰는 용어긴 하지만 여간 성수일치하지 않고 기본용어로 써준다. 이게 앞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이. 그래서 집은 깨끗하고
und groß, 크다, 커다랗다. 근데 어떻게 크냐? relative가 groß 앞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부사겠죠. 그래서 부사로서 relative는 뭐 라틴어에서 왔으니까 비교적인 그런 거니까 비교적 크다. 뭐 상당히 크다. 아, 저도 멕시코 와서 집이 너무 커져서 좋습니다. 2층에 지금 혼자 쓰는데. 역시, 도로가 넓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자. Wie groß ist die Wohnung? 네. Wie groß Wie ist die groß ist Wohnung? die Wohnung? 번호. 그렇죠. 저희가 B 다음에 이런 그 수량이나 여러 가지 단위를 위한 걸 할 때 얼마나 크고 길고 오래 걸리고 뭐 나이 들었고 wie alt bist du 하면 너 몇 살이니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wie groß ist die Wohnung 하면은 집은 얼마나 크니 이 뜻이 되겠죠. 얼마나 장리보다는 얼마나 크니라고 하겠죠. 그 다음 Sie ist ungefähr 40 Quadratmeter groß. 네. Sie ist Ungefähr ungefähr 40 groß. 이 좀 어려운가요? 여기 보면요. 한번 이렇게 봐볼까요? 여기 보면은 피어츠는 숫자고 그거 말고도 여기 보면요. 어딨지? 크바드라트메터. 크바드라트가 평방입니다. 그 사각형. 까드로 이런 거, 카트르 뭐 이런 거 다 비슷하죠. 크바드라트가 그래서 사각이고요. 메터 하면 그러니까 제곱미터, 평방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바드라트메터 코스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요거를 그렇게 해준 거죠. 크바드라트메터 코스. 그리고 얘는 40 저희 숫자 배웠었죠. 그리고 ungefähr 하면은 대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 집은 is ungefähr 대략 40 Quadratmeter groß 40평방미터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좀 늘려서 보죠. Die Wohnung hat ein Zimmer, ein Badezimmer und eine Küche. 네. Die Wohnung Die hat ein Wohnung Zimmer, hat ein Zimmer, ein Badezimmer und eine Küche. 여러분, 저한테는 지금 스피커가 이상한가요? 이게 녹음이 있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여간 뭐 안 되면 안 되는 식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die Wohnung 그 집은 집에는 뭐뭐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텐데 얘네들은 그 집 안에 어떤 부속들이 있는지를 말할 때 haben 동사를 씁니다. 독일어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 집은 방을 하나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 원룸형 집인가 보죠. ein Badezimmer, 바덴이라고 동사를 쓰면은 바덴이 되면은 그거는 목욕시키다입니다. 그래서 바덴지머 하면 욕실이 되겠죠. 둘 다 찌머는 중성 명사이기 때문에 하벤 동사 다음에 사격인데도 아인이 나왔고요. 그 다음 아인의 퀴헤라고 하면은 부엌은 여성 명사여서 아이네가 왔겠습니다. 그래서 방이랑 욕실이랑 주방이 하나 있는 40평방미터.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 40평방미터면 3으로 나누면은 13평 정도인데 방이 하나밖에 없나요? 부엌이 있어서 그런가? 이건 되게 큰 집이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죠. Ist das Zimmer möbliert? 네. Ist das Zimmer Ist das Zimmer moduliert? Ist das Zimmer möbliert? 라고 했을 때 möbel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 쓰나? möbel이라고 하면 이게 그 가정, 가구 그런 뜻이 되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möbliert 하면 원래 möblieren이 우리 배웠던 studieren 이런 것처럼 프랑스어 쪽에서 온 걸로 인식해서 가구를 장착시키다라는 사격 지배 타동사, 사격 지배 동사거든요. 근데 그거의 과거 분사가 그냥 möbliert가 돼요. möblieren의 과거 분사가 möbliert가 되고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이미 동사의 범주에서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명사, 형용사 등등, 부사 등등으로 활용이 돼서 여기는 형용사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방은 가구가 장착되어
있니?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풀 옵션이니? 뭐 빌트인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얘가 이게 사실 좀 별로 흔치 않은 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전 처음에 유럽이나 프랑스나 독일 살 때 이사 갈 때 놀랐는데 전등까지 다 떼갑니다. 전등까지. 그래서 위에 전등이 저 항상 달려 있는 줄 알았는데 직접 달고 그것도 제가 이 나약한 서울 남자로서 그런 걸 못 다니까 그 같이 살던 그 우람한 독일 여자들이 사다리 타고 달아주더라고. 아, 역시 독일은 멋있구나 했습니다. 다 그래. 스스로 막 자동차 고치고 약간 이런 메카닉 계열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참 멋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이어서 보죠. Ja, es ist voll möbliert. 네. Yeah, 야, 야, Es for ist Beverly. voll 네. 맞다. Es ist voll möbliert. 맞아. 그거는 풀로다가 장착되었다.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 Wie sieht das Zimmer aus? 네. Is it Is the it Wie sieht the das Zimmer Zimmer aus? aus? 이거 저희 지금까지 배웠던 거죠. 아우스엔 어떤 외관으로 보이다인데 그 방은 어떤 외관으로 보이니? 그 방은 생김새는 어떠니? 라고 했을 때 이제 드디어 지금부터 그 삼사격 지배 전치사들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고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죠. In der Ecke am Fenster steht ein Bett. 네. In der In Ecke der am Ecke Fenster am Fenster steht ein Bett. 여기 주어는 여기에요. I'm bed. 침대 하나가 슈테인 동사 하면은 슈테인은 그냥 불규칙 동사인데 서 있다. 우리 영어 스탠드랑 같은 어원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ich stehe, du stehst, der steht, 뭐 wir stehen, ihr steht, sie stehen 그렇게 바뀌는 놈인데 현재형만 보면은 규칙처럼 보이겠네요. 근데 과거일 때 바뀝니다. 그런데 여간 침대가 하나 그리고 이게 한국어랑 다르게 있다가 오늘 또 말씀드릴 건데 한국어에 있다는 진짜 그 커버 치는 범위가 넓거든요. 그런데 독일 애들은 그 있는 존재 방식이 눕혀져 있는지 세워져 있는지 걸려 있는지 좀 이런 걸 좀 더 정보를 기본적으로 좀 더 주는 게 있어요. 가는 것도 뭐 달려가는지 날아가는지 뛰어가는지 이런 정보를 한국어보다 좀 더 많이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도 이 침대라고 하면 침대 네 개 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로 서 있는 것들은 다 보통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m bed steht 하면 침대가 하나 서 있는데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에케라고 하면은 구석이라고 하는 디 에케 여성 명사인데 삼격이 나온 거죠. 디 데어 데어 디 중에 이격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암 펜스터도 암이 안이라는 그 전치사 다음에 댐이 붙은 겁니다. 아까 바임이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글씨가 좀 거지 같지만 펜스터는 원래 다스 펜스터 중성명사로 창문인데 삼격이 와서 그러니까 결국은 창문 가장자리 쪽에 그 창가에 그러니까 창가에 침대가 하나 세워져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몇몇 전치사는 이는 어디 어디 안까지만 기억해야 된다. 안이고 안은 어디 어디 딱 그 면과 면이 맞닿아 있는 느낌의 애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어디 그 면과 면이 맞닿아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인지 그 거기에 그냥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방 안에 그냥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한국어는 이럴 때 뭐뭐 A인지 의로인지 이렇게 조사를 써서 활용해 주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이제 이 몇몇 전치사 뒤에는 삼격을 쓰냐 사격을 쓰냐에 따라서 이게 장소 전환이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가만히 있는지를 다르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라진 영어는 사실 영어는 그러니까 정말 네이티브도 그런 걸 체크 못하고 잘못 읽는 경우가 은근 꽤 많거든요. 문학 작품 같은 경우로 넘어가면. 근데 독일어는 이런 것들이 훨씬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삼사격 지배전치사 전치사는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격 지배전치사가 있고 삼격 지배전치사가 있고 사격 지배전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얼터네이티브하게
그 양자택일 관계로 삼사격 중에 하나가 오는 지배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 기본 장소나 위치 선정에 관한 전치사인데 어떤 전치사들이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제가 여기 다 X자 붙여놓은 게 사람들이 자꾸 in이라고 하면 뭐뭐 안에서라고만 영어도 생각하는데 안으로가 영어는 뭐 into가 나눠져 있으니까 좀 그 in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안으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불어도 그렇고 스페인어도 그렇고 항상 염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소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해석 같은 데서도 문제가 돼서 제가 일부러 애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안은요 이미지로 전치사는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뭐뭐 곁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안은요 어떤 장소에 그냥 막연하게 어떤 한 점이나 그런 게 아니고 딱 가 닿는 느낌이에요. 면과 면이 가 닿는 느낌이니까 어디에 있다, 어디로 간다, 뭐 어디 쪽에 있다,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좀 애매한 경계가 있는 것들에 딱 간다라는 느낌일 때 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프는요, 이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 바로 위에 딱 세워져 있거나, 그러니까 위에도 되고, 여기에 있다가 이 위로 올라가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치사로선 그런 뜻인데, 이거 옛날에 제가 분리전철할 때 말을 했지만, 이 꽃 같은 게 맨 위에서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니까 피어나다, 올라가다, 뭐 결실을 맺다, 뭐 열리다 이런 뜻들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간 장소나 위치로서는 어디 위로 혹은 위에서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이는 영어에서 봤듯이 안에서만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다라고 할 때도 언제나 쓸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for도요. 앞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언제나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힌터도 뒤에만이 아니고 뒤로, 뒤쪽으로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네벤도 옆에만이 아니고 옆으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구분하는 게 뭐냐? 바로 삼격을 쓰면은 그 장소가 바뀌지 않는 거여서 곁에 위에 안에가 되고요. 사격을 쓰면 곁으로 위로 안으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거를 이따 예문에서 보겠습니다. 그 좀 더 넘어서 위버 하면요. 위버는요. 아우프랑 다른 게 아우프는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바로 위에 여기 있는 걸 말하면 위버는 요쪽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요쪽에 가만히 걸려서 이 위쪽에 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없는 곳에서 요렇게 넘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자기가 넘어갈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서 휙 가는 거. 그게 이제 위버맨슈라고 해서 그 초인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왔겠죠. 그래서 너머로라는 뜻도 되고 위에도 되고 위로도 되고 여러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터도 아래에 혹은 아래로 되고요. 디비션도 사이에도 되고 사이로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헷갈리지 않게 일단 요 놈들을 그 장소 변화가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만 행위가 이루어질 때 쓰는 삼격 지배 전치사로 쓸 때만이 첫 번째 예로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는 삼사격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삼격으로만 한번 이 전치사의 그 이미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삼격으로만 고정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예문 제가 읽으면 같이 따라 읽어주시죠. Das Bild hängt an der Wand. Das Das Bild Bild hängt an an der Wand. der Wand. 여기 중요한 게 동사들이 그 행행 동사는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동사로는 어디에 걸려 있다가 되고요. 타동사, 사격 지배동사가 되면 어디에 걸다가 됩니다. 그럼 그게 뭘로 썼는지 어떻게 알아? 문맥에서 봐야 알죠. 그러니까 사격 목적어가 있으면 뭐뭐를 걸다인데 여기는 das Bild가 주어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 그림은 hängt, 걸려 있다. 어디에? an Wand는 여성 명사거든요. die Wand예요, 원래가. 근데 없던 것을 벽에다 걸어두는 게 아니고 그냥 벽에 가만히 잘 걸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소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다음에 삼격이 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삼격이 안디어 관트만 보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서술어랑 연결됐는지의 연결도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동사, 움직임을 주지 않는 자동사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다음에 또 삼격이 나온 게 당연하겠다. 그래서 그 그림은 지금 벽에 걸려 있다. 이 행은도 그래서 아까 제가 쌓인 동사를 대신해서
말한 것처럼 그냥 그 그림은 벽에 있다 해도 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걸려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해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죠. Auf dem Boden liegt ein Teppich. Auf Auf dem 네, Boden 모든 liegt ein Teppich. 네. 이것도 auf dem Boden liegt ein Teppich라고 하면요. ein Teppich가 뭐냐면 그 테피스리 같은 거 어원이 같은 걸 텐데 양탄자입니다. 양탄자. 그래서 양탄자가 보드는요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보드는 남성 명사로 바닥인데 양탄자가 리겐 동사는요 행인 동사랑 다르게 리겐 자동사로는 그 누여 있다고 네 개는 눕히다 그 누여서 두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자타 동사가 같은 동사에서 왔음을 알 수 있죠. 죄송합니다. 레겐 동사는 사격 지배 동사로 쓰는데 여기서는 리겐 동사가 와서 양탄자 하나가 보덴이 남성 명사에서 그래서 auf 다음에 der des dem 그래서 auf dem Boden 바닥에 깔려 있다. 그렇게 쓰는 거겠죠. 그 다음 이어서 볼까요? Er ist jetzt in seinem Zimmer. Er ist ist in Ist seinem in seinem Zimmer. 그쵸? 그는 현재 있다. 어디 in seinem Zimmer, 자기 방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때도 Zimmer가 중성명사니까 sein, seines, seinem, sein. 중성 3격으로 seinem으로 부정관사류 한정사인 소유 형용사 격변화를 해서 in seinem Zimmer, 자기의 방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다른 게 왔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for 한번 가보죠. Ein Schreibtisch steht vor dem Fenster. ein Schreibtisch Ein vor dem Schreibtisch Fenster. vor dem Fenster. 그죠? 하면은 ein Schreibtisch 하면은 쓰기용 책상이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책상이 steht. stein도 아까 말을 했던 것처럼 stein이 세워져 있다고 슈텔른이 세워두다가 된다. 그래서 이 뒤에 행엔, 냉엔, 슈텔른, 행엔만 형태가 똑같고 나머지들이 이렇게 다른데 슈텔른은 세워두다. 다 사격 지배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슈테인이 왔다라는 거 이미 자동사이겠죠. 그래서 책상이 하나 세워져 있다. 어디에? For dem Fenster. 창문 앞에. Das Fenster. 중성명사니까 for 다음에 가만히 이동이나 장소 변화가 없으니까 for them. Das, des, them, das에서 them이 왔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그냥 그 장소를 위한 조사에 활용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게 없이 저희가 영어를 읽었기 때문에 영어가 되게 막연하게만 들어왔을 가능성도 꽤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 품격 있는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그 전치사 뒤에 언제나 이 격변화를 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힌터도 한번 읽어보죠. Hinter der Tür steht ein Schrank. Hinter der Tür Der steht ein Schrank. 튜어가 여성 명사로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 뒤에 가만히 또 세워져 있다. 뭐가? ein Schrank. 농이, 장농이나 농 같은 게 하나 세워져 있다.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네벤도 읽어볼까요? Liegt die Küche neben dem Badezimmer? liegt die die Küche neben dem Badezimmer. Badezimmer. 리근 하면 놓여져 있니? 깔려 있니? 무엇이 네 퀴헤 다이도코로가 부엌이 이 키친이 그러니까 이 부엌이라는 것도 그냥 그 면이 쭉 깔려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다라고 해도 돼요. 이것도 그냥 이스트 디 퀴헤라고 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여기 있는 행엔 이런 거 다 사인 동사로 바꿔도 됩니다. 틀리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을 했듯이 기본적으로 좀 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 있는지에 대한 설명충이라는 거예요. 좀 더. 그래서 그 부엌이 깔려 있니? 어디에 네벤덴 바데치머 하면 욕실 옆에 깔려 있니? 치머가 아까 중성이었으니까 네벤 다음에 또 중성 3격으로 댐이 온 거죠. 그다음 über 또 봐볼까요? Die Lampe hängt über dem Tisch. Die Lampe Lampe hängt über dem Tisch. 그 램프가
그 탁자 위쪽에 이렇게 떠서 걸려 있다. 그러니까 이 저 줄 같은 게 있겠죠. 램프가 그러니까 전등 같은 게. 그렇게 해서 걸려 있다. 그러니까 안 데어반트 이 벽에 딱 붙어 있는 거랑 다른 거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운터 아래에 대한 뜻이었었죠. 읽어보죠. Unter dem Baum liegt ein Mann. Unter der dem 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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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gt liegt ein ein Mann. Mann. Ein Mann. 그래서 그런 나무 아래에 어떤 한 남자가 누워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 zwischen 뭐뭐 사이였습니다. 읽어볼까요? Ich stehe zwischen meiner Mutter und meinem Vater. Ich stehe zwischen meiner Mutter Zwischen und meinem meiner Vater. Mutter und meinem Vater. 이때도 meiner Mutter 3격으로 meine, meiner, meiner, meine 그리고 my name 3격으로 mine, meines, my name, meinen 각각 여성명사와 남성명사의 3격으로 해서 나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 서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3격을 쓰는 경우로만 각각의 전치사의 느낌을 보기 위해서 봤고 이번에는 3격을 쓸 때랑 4격을 쓸 때랑 장소에 전환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어떻게 그리고 어떤 제가 지금 봤던 자동사, 타동사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봐보죠. 용법 여기도 똑같습니다. 곧장 읽어보죠. Das Buch liegt auf dem Sofa. Das Das Buch liegt auf auf dem dem Sofa. 그죠? 그 책은 auf dem Sofa, das Sofa거든요. 그 중성명사로 영어 단어는 중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das Sofa, 그래서 das, des, dem. 책이 뭐 책을 우리가 세워두는 게 아니고 눕혀두는 게 아니고 레겐이 아니고 릭은 가만히 눕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iegt auf dem Sofa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봐보죠. Sie legt das Buch auf das Sofa. Sie legt das das auf Buch das Sofa. das Sofa. 이거 참고로 행인, 리근, 레근, 슈테인, 슈텔렌 현재형일 경우에는 다 규칙 동사처럼 변화하면 되는데 불규칙일 때도 오히려 이 사격 지배 동사 그러니까 타동사에 해당하는 놈들은 규칙 동사고요. 자동사가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건 많은 언어에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간 그래서 시 그녀가 렉트 눕힌다. 무엇을? 다스북 책을 소파에 없던 곳을 소파에다가 이렇게 딱 그 눕혀서 세워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눕혀둔다. 그러니까 소파에다 책을 갖다 둔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소파에 없던 쪽으로 소파로다가 이동이 되니까 auf them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auf das Sofa가 되고 그 호응이 맞춰서 서술어도 auf das Sofa에 리근 돼 있다라고 하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봤을 때. 당연히 이게 있으면 레근이 와야 된다. 이렇게 서술어도 같이 맞춰줄 수 있겠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 예술 보죠. Die Flasche steht auf dem Tisch. Die Flasche Flasche steht auf auf dem dem Tisch. 그죠? 그 병이 세워져 있다, 이번에도. 어디에? Auf dem Tisch. 책상 위에 세워져 있다, 가만히. 그래서 슈테인은 세워져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옆에 뭘까요? Ich stelle die Flasche auf den Tisch. Ich Ich stelle die Flasche auf den Tisch. 그죠? 내가 세워둔다. 슈텔레는 아까 세워두다라고 했었죠. 무엇을? 사격 목적어가 die Flasche가 되는 거죠. 그 병을 세워두는데 어디에다가? auf den Tisch. 그 책상에 이제 눕히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길게 세워져 있잖아. 그 책상 위에다가 세워둔다. 라고 할 때 그냥 auf Tisch나 auf dem Tisch가 아니고 auf den Tisch가 올 수밖에 없겠다. 간단하죠? 되게 너무 논리 정연해서 이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몸에 베개 자기가 써보고 외우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독일어는 이 되게 레고 조립처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독일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히라버나 이런 거에 비해 극악할 정도로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이 독일어를 배우고 나서 나중에 좀 내가 이제 머리를 좀 돌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히라버 같은 것도 배우시길 권합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죠. Wir sind jetzt im Park. Wir sind jetzt im Park. 공원도 중성명사인데 우리는 현재 공원에 있다. 가만히 그러니까 공원 안에서 움직일 수는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안 움직인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공원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 공원이라는 범위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죠. 그 안에서 앉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배드민턴을 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공원이라는 장소는 변하지 않다. 근데 오른쪽 볼까요? Sie geht in den Park. Sie Sie geht geht in Get den Park. in den Park. 아, 죄송합니다. Das Garten이고 맞나? 그 파크는 남성 명사인데 in den Park니까요. 그래서 der Park였네요. 그녀는 공원 안으로 들어간다. 공원에 간다 해도 되지만 정확히는 공원 밖에 있다가 공원으로 가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을 하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물어볼 때도 어디로 가는 우리가 wo가 어디였으면 woher가 어디여서부터였고 wohin이 어디로였었죠. 이것도 같이 묶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읽어볼까요? Wo bist du? Wo bist bist du? du? Wo bist du? 너 어디니? 하면 Ich bin in Kino. Ich bin bin im In Kino. Kino. 나는 in Kino, in them. 당연히 그게 축약된 거겠죠. 나는 극장 안에 있다. 그 다음 wohin gehst du? Wohin Wohin gehst gehst du? 너 어디로 가냐 하면 ich gehe ins 이것도 in 다 쓰겠죠. 보다 보면 알겠죠. aufs라고 하면 이것도 auf das도 줄이면 aufs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ich gehe ins in das Kino 나는 그 영화관에 가 영화관으로 들어가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사격을 아닐 경우에는 상격을 쓰는 모든 전치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요 놈들만 이렇게 다른 장소에 대한 전치사도 있지만 걔는 무조건 상격만 쓰고 있습니다. 요 놈들만 이렇게 삼사격이 그 양자택일의 관계를 이루면서 발전됐다. 그래서 이런 전치사 축약도 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안 배웠던 나머지 그 문법의 이제 전부고요. 그 다음 그러면 문법을 다 배웠으니까 본문만 저희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오늘 본문만 나머지 끝내보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뭘 해오면 될까요? 바로 이 연습 문제 1번과 2번과 4번과 6번과 7번을 해오면 되겠죠? 그러면 본문마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in der Ecke am Fenster 둘 다 슈테드 침대가 가만히 세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삼격으로만 왔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창가 가장자리에 침대가 하나 세워져 있다. 그리고 이것도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야 바로 여기에 침대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주어를 뒤로 빼는 게 얘가 더 새로운 정보니까 뒤로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부정관사로 나오는 거겠죠. 그냥 정해져 있는 침대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Neben dem Bett steht ein Tisch. 네, 따라 읽어주실까요? Neben dem Neben dem Bett Bett steht steht ein Tisch. 아까 베트 침대였었죠. 네벤덴 베트 침대 옆에는 삼격인 거 알 수 있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도 이 다음에 이동이 없겠구나. 침대로 올라가서 우리 한판 붙자 이런 게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침대 옆에는 또 방금 말한 침대니까 이때는 정관사로 온 거죠. 여기 I'm bed, them bed. 한 번 이미 설명을 해줬으니까 정관사로 받아준 거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창가에 있는 침대를 말했잖아. 바로 그 침대 옆에는 뭐가 있냐면 또 새로운 걸 말을 해주죠. INT 책상이 하나 세워져 있다. 그 다음 또 이어서 볼까요? An der Wand über dem Tisch hängt sogar ein Bild. 네. An der Wand über Der dem Wand über den Tisch Tisch ist sogar ein Bild. Sogar ein Bild. 네, 그래서 an die Wand 하면 벽으로일 텐데 그게 아니고 an der Wand 삼격이죠. 벽에는 어디 있는 벽? über dem Tisch 그 책상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천장 쪽에 있는 그 책상 아니면 위쪽이라기보다 책상 너머로 봐야겠네. 이때 위버는 책상 저 너머 쪽에 있는 저 벽에는 행에는 문장 따라 자기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걸리다인지 걸려 있다인지 근데 여기는 이미 이동이 아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행트가 당연히 걸려 있다로 봐야 되겠죠. 소가는 심지어입니다. 심지어 그림도 함정 걸려 있다. 그 다음 이어서 볼까요? Gibt es auch ein Bücherregal? 네. Gibt Gibt es auch ein Bücher? Bücherregal? 에스기프트가 영어 되어 있으랑 마찬가지로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할 때 쓴댔죠. 그거 의문문으로 한 거죠. 그래서 다만 이거 다음에 무조건 습격 와야 된다.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 그러면은 또한, 아호는 또한입니다. ein Bücherregal, regal이 선반, 실험 이런 뜻이어서 Bücherregal 하면 중성명사로 삭격인데 ein이 왔으면 무조건 중성이겠죠. 책장이 된다. 책장도 있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어서 보죠. Nein, leider nicht. 네. Nein, leider Nein, Nein, leider nicht. leider nicht. 아니, 아쉽지만 없다. 그 다음 재미난 거 나오는데요. Ich möchte ein Regal an die Wand stellen. 네. möchte ein Ich möchte Regal ein Regal an Ein die Regal Wand an die stellen. Wand stellen. 네. möchte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그 mögen 동사의 접속법 이식으로 영어로 치면 would like입니다. 만에 하나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면 원래 거기에서부터 나온 결과절로 써서 나는 이러하기를 좋아할 텐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möchte 다음에 would like 다음에 영어는 to 다음에 부정법 썼잖아요. 독일어는 그냥 möchte 다음에 곧장 부정법을 써주는데 우리가 근데 뭐라고 했어요? 시제 변화하는 자리에 두 번째 자리에 오는 거는 언제나 동사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동사 외 떨거지들 저희 분리전철 sieht das Zimmer aus. 그럼 분리된 전철이나 다 뒤로 빠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제 변화하는 동사 빼고는 다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로 빠진 거였고요. 그래서 ich möchte stellen 나는 세워두고 싶다. 무엇을? 드디어 슈텔렌이 나왔으니까 ein Regal이 삭격이겠죠. 선반을 하나 세워두고자 한다. 어디에? 그러니까 장소 이동이죠. an die Wand 벽에다가 선반을 하나 세워두려고 한다. 그걸로 책장을 쌤쌤 또이또이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Gibt es einen Balkon? Gibt es einen Gibt es einen Balkon? Balkon? 발코니 뭔지 몰라도 아이넨이 온 거 보니까 남성 명사겠죠. 발코니도 있나요? 라고 하면요. Ja, ist aber klein. 네. Ja, Ja, ist Ja, aber ist klein. aber klein. 있어. 에어도 그가 아니고 발콘을 받아주겠죠. 남성 명사로. 하지만 그 남성 명사는 하지만 이렇게 쥐 올 수 있습니다. 애초에 부사는요. 동사 쥐가 기본 자리입니다. 이 동사를 꾸며줄 때가. 하지만 그것은 작다. 좀 작아. 그다음. Das macht nichts. 네. Das macht Das macht 그것은 nicht가 아니고 nichts는 nothing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에이, 그거 뭐 아무런 일도 아니지 뭐. 에이, 별거 아니지.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해서 저희 5가 본문도 꼼꼼히 다 봤고 각각 봤습니다. 연습 문제 다음 시간에 풀어보면 5가랑 저거 하느라 끝나겠네. 다음 시간에 5가랑 6과가요. 지금 저희가 했던 1과에서 5과까지의 연습 문제 전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동안 좀, 이 공부를 다시 몰아서 해야 되는 했던 분도 이번 기회에 이게 6과 단위로 하니까요. 전에 거 확실히 보시고 1과에서 5과까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본문에 있던 걸 그대로 해서 6과에서 전체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과 연습 문제까지 6과 풀기 이걸 제가 까먹기 때문에 6과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오늘 나간 것 중에 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없나요, 아무도? 좋습니다. 없으시면 오늘 또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저도 멕시코에서 덕분에 일찍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